진짜 느끼는 건 뭐냐면 하얀 거짓말을 듣고 자란 애들은 자기도 엄마 아빠한테 하얀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서 받아들이는 게 잘 돼. 그리고 나는 혼자서 이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문제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애들은 인강이 최고죠. 왜? 아니 바빠 죽겠는데 학원 선생님 얘기 다 듣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그런 애들은 그냥, 물론 전 좀 생각이 다르긴 해요. 왜냐면 저는 최고의 메타 엔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솔직히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데 약간 저희 학원은 약간 모아놨어요. 잘하는 애고 모아놓은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을. 왜냐면 저는 최고의 메타 엔진은 잘하는 아이들이 못하는 아이들을 보거나 선생님을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가르칠까를 생각하는 게 최고의 메타 엔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게 되는 아이들하고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쨌든 인강은 어쨌든 간에 혼자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해야 돼요. 제가 근데 메타인지 계속 얘기하죠. 대부분은 제가 인강을 보면서 이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냐면 딱 인강 듣고 딱 꺼. 자, 오늘 뭐 배웠어? 뭐가 중요해? 여기서 나오는 유형이 뭐가 있어? 라고 말로 읊을 수 있는 애면 인강 오케이.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그냥 또 시간 들으면 그냥 흘러간 거예요. 쭉 흘러간 거예요. 제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저기 음악 듣듯이, 요즘에 음악도 안 나오지만 그냥 흘러간 거라는 거죠. 근데 인강은 어쨌든 간에 내가 혼자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아니면 나는 개념 공부 끝났고 나 진짜 문제풀이 하거나 아니면 한번 점검하고 싶다 이런 애들 하는 거고, 학원이 사실은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맞는 시스템이 사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좀 너무 극심한 극선행이라 좀 그거에 대한 철학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제가 만들고 있는 학원은 아이들끼리 서로 관찰하면서 이런 아이들과 저런 아이들이 있고, 아 나는 쟤보다 잘하고 쟤는 왜 나보다 잘하지? 쟤는 나보다 왜 못하지?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선생님은 저렇게 설명하는데 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인터랙션 하고, 제가 하고 있는 걸 누가 계속 점검해줘야 되는 아이들은 계속 학원이 제일 좋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원이 맞아요. 과외는 어떤 애냐? 진짜로 경청이 안 돼. 경청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집단 안에 있을 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아니면 다른 아이와 속도가 너무 달라. 나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려. 이런 아이들은 사실 이제 좀 섞여서 듣기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는 과외를 되게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요즘에 트렌드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근처가 학군지가 아니어서 좋은 과외 선생님 찾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애가 학원에서 적응을 못해. 그런 경우는 온라인 과외도 있다고 생각해요. 차선책으로. 온라인 과외도 나쁘지 않다. 온라인 과외가 안 되면 온라인 공부 코칭이라도 받으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한다. 저는 정말 그런 시스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와 학원의 역할이 너무 분담됐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옛날에 우리 뭐 라떼를 좀 하면, 저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못하는 애들 두드려 팼어요. 나머 막 패가지고 막 정신 안 차리시게 하면서 막 패가지고 막 공부 잘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셨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학교 선생님들 역할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버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리고 아이들 이 변별해주는 거에 오히려 선생님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진짜 이 최저를 내가 보장해주겠다는 걸로 학교 교육은 저는 많이, 몇몇 학교들 빼고 정말 이 특목고라든가 뭐 자사고라든가 학교는 좀 다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심지어 자사고나 특목고도 사교육도 요구한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이 사교육이 없을 순 없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효율적으로 고민하고 좀 쓰셔야 되겠다. 근데 효율적이지 않은 게 뭐냐면 남들이 시키니까 나도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교육이 제로다? 어렵다. 하지만 사교육이 옛날보다 고효율, 저비용, 가성비 좋은 사교육들도 많고, 심지어는 무료 어떤 컨텐츠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이게 다 하얀 거짓말이에요. 이게 부모님이 나쁜 거짓말을 하려는 부모님은 사실 없죠. 근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엄마 아빠는 네가 잘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게 진심인 것 같죠? 사실 진심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 표정이 애들도 보잖아요. 내 표정은 나보다 애들 더 잘 보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맨날 얘기했어. 야, 엄마 아빠는 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성적이 잘 나왔어. 엄마 아빠 표정이 어떻게 되죠? 막 웃고. 애가 성적이 안 나왔어. 엄마 아빠 표정 어두워지죠. 애들 다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솔직하실 필요가 있다. 엄마 아빠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 굳이 선택하라면 열심히 하는 걸 택하겠지만 솔직히 잘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같이 고민하시는 스탠스로 가는 게 좋다. 아이들의 부담감을 위해서라도. 두 번째가 최선을 다하면 오를 거야. 열심히 하다 보면 오를 거야. 솔직히 다 아시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오르지 않아요. 특히 수학 과목 같은 거는 열심히 한다고 오르지 않아요. 저는 이게 왜 나쁘다고 생각하냐면, 그럼 안 오르면 얘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얘는 열심히 했는데 안 오는 애 있거든요.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하면 그런 말 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엄마 아빠 자기 노력하지 않는데 자기는 자기 딴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되게 속상하대요. 그래서 제발 너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 안 한다는 말을 엄마 아빠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 알잖아요. 정말 그렇게 세상이 공평합니까? 열심히 하면 올라요? 아니고 저는 어떻게 질문을 받거든요. 생각하냐면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건데 그거를 같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너는 최선을 다하면 오를 거다. 그 말은 너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렇게 좀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것이다. 공부 잘해 행복하다. 저는 이것도 거짓말이라서 아시잖아요 이제. 아니 저 되게 공부 잘해가지고 지금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 이제 한 3.5만 이게 되거든요. 먹방 하시는 분들이 그중에 공부 잘하는 분도 있지만 먹방 하시는 분들은 막 몇백만 몇천만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공부를 잘했다고 먹방을 잘하는 건 아니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돈을 잘 벌거나 돈을 뭐 더 행복한 건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주위를 봐도 서울대생의 평균 지수가 높느냐 저는 행복 평균 지수가 높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냐면 마치 이 공부를 못하면 불행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뭔가 되게 초조하게 만들고 이 사회 분위기가 되게 막 엄마 아빠는 이제 사교육이 나를 불안하게 한다고 하지만 엄마 아빠도 애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 가지 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거짓말의 진짜 부작용은 뭐냐면은 특히 엄마 아빠와 사이가 좋은 아이들에서 더한데 엄마 아빠가 이런 거짓말을 하죠.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하얀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더 잘했으면 좋겠고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상처받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안 되고 싶고 솔직히 그래서 하얀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아이들을 많이 만나서 부모님들을 되게 개별적으로 많이 만나니까 진짜 느끼는 건 뭐냐면 하얀 거짓말을 듣고 자란 애들은 자기도 엄마 아빠한테 하얀 거짓말을 해요. 엄마 아빠가 요즘 괜찮니? 괜찮대. 괜찮대. 왜? 엄마 아빠 걱정할까봐. 엄마 아빠 걱정할까봐. 엄마 아빠가 이제 너 요즘 힘든 거 없니? 아 괜찮아.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왜?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이런 것도 해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자기 공부 관심 없다고 하는 거 있죠. 왜 그런 걸까? 엄마의 아빠의 허들을 계속 낮추려고 그래 애들이. 계속 낮추려고 그래. 왜?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기 싫고 뭔가 그런 상처 주는 게 싫으니까 엄마 아빠를 계속 허들을 낮춰서 아 나는 공부에 관심이 없고 꼭 공부 잘해 먹고 사냐 나는 못해 엄마 난 머리 나빠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 엄마 아빠 허들을 낮추려고. 이런 거는 엄마 아빠의 하얀 거짓말을 보고 배웠을 가능성도 저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애를 사랑해서 하는 거짓말 보고 애는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엄마 아빠는 네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하지만 공부를 못하면 엄마 아빠는 그래도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이게 사실 더 솔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놀랍게도 부모님들은 얘기하면 그래도 네 자녀는 똑똑하니까 많이 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로 제가 말한 대로 시키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저랑 같이 수학 공부하면서 저도 만약에 제가 못 가르치면 학원 보낼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직접 가르칠 여력이 안 되거든요. 바빠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보낼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퀴즈로 길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빠랑 뭐 사이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랑 이제 잘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빠 퀴즈 내줘. 퀴즈 내줘. 그리고 자기가 낸다고. 물론 이제 엉뚱한 퀴즈 내고 엉망진창 퀴즈 내죠 애들은. 근데 아빠 퀴즈 내줘. 그리고 애랑 막 싸워요. 예를 들어서 막 집에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애랑 야 너 막 하고 혼내. 그러다가 애가 이제 삐졌어. 그럼 제가 풀어주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지나가다가 그럼 지훈아 알았어 그만 화내고 우리 화해하자. 아빠 퀴즈 낼 테니까 화해하자. 그럼 애가 조용해요. 좀 이제 기분이 가라앉는 거죠. 퀴즈 내자고 하니까. 약간 그런 대화로 이렇게 길러주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유튜브에도 우리 아이들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퀴즈로 대화로 길러주고 있다. 그리고 별로 부족함 없이 잘 크고 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르냐? 속도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제 책에 있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각 챕터. 그건 정말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냈던 퀴즈들이에요. 냈던 퀴즈들을 그대로 담은 거고 아이들이 재밌어 했던 퀴즈인데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이 이상의 일은 없다 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